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9시 개장부터 상당히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조금 만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약 1%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3133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이어서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 0.2%의 상승과 함께 979포인트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틀 동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2%의 하락이 나오면서 83,200원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6%의 하락이 나오면서 243,5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4.4%의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사실 LG화학과의 소송건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매출 비중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2차전지는 약 4%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석유화학 매출 비중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로만 본다면 석유화학 기업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유가 상승 이런 면들이 SK이노베이션에게 악재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오늘 2.4%의 상승이 나왔고 37,950원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에 대해서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특히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강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설 이후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많이 거래대금이 몰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틀간의 거래대금이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래대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이틀 동안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어제 3거래일 동안 연기금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다시 큰 폭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주체를 보면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투신까지 올 한 해 들어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오늘 SK이노베이션은 앞선 종목들과 달리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외국인은 5거래일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은행을 제외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투신 모두 골고루 들어왔네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지금 이 종목도 SK이노베이션하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보험, 투신, 연기금부터 사모펀드까지 모두 다양한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매입하는 종목, 수급이 몰리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고 공략해보는 전략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텔레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HMM, LG화학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3사는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LG전자, SK이노베이션, S오일, 삼성생명, KT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하고 동반 순매수 상위 종목이죠. 이어서 S오일. 오늘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기아차,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은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시작과 동시에
많이 놀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설 이후 이틀간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도 조금 기대했던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었는데 코스피는 장중한테 1.5%의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먼저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개장 직전 아침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확인해 봤을 때 1.3%까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1.2%를 넘어서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 국채금리 상승,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긴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채권금리를 중요시 봐야 되냐면 채권은 통상적으로 금이나 달러처럼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안전자산의 수익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분명히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또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데 채권금리가 왜 오르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채권금리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국채금리의 상승만 놓고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올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상승하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점은 국채금리의 상승,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긴장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상승이 나온 그 순간에는 항상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채 수익률 단기간에 1.3%가 아니라 꾸준하고 천천히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다면 아마도 오늘과 같은 시장 흐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국채금리 상승,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 맞춘다면 분명히 코스피 지수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따라갈 것이고, 그 중간에 발생되는 채권금리 상승 그리고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발생된 게임스탑 이슈 이런 재료들처럼 추세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참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지수, 이 지수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연 국내 시장이 앞으로도 수출이 증가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난 2월 10일까지는 수출이 70%가 급등했지만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인데,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품이나 장비들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특정한 기간을 둔 뒤에 해외 각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증가할지 이런 부분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선행 지표로서 약 3개월 전에 수입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점을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날 발표된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 관련 수입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1.5%의 강한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수출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수입 품목의 증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향후 3개월 동안은 대한민국의 수출 성적이 호전적일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행 지표로서 3개월을 활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차를 두고 확인할 부분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약 3개월 동안은 대한민국의 수출을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여러가지 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저는 1.3%가 아니라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온다면 또 주식시장은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지금 3150포인트에서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게임스타 공매도 이슈, 이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약 8% 가까운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시점이 돼서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과 같이 지수가 3100포인트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게임스탑 이슈, 코로나 이슈 모두 우리가 예상했던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낙폭이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악재들, 이런 악재들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의 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문에 국채금리의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보시고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 중지라는 말이죠. 먼저 공장 셧다운의 원인을 살펴보면 오스틴 공장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 텍사스주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전력 부족 사태로 이어졌고, 현지에서 지난 주말에 셧다운 명령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진, 정전 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고, 또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라인이 한 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서 공장 셧다운 사태까지 조금은 우려가 될 수가 있지만 미리 사전 통보했던 내용이었고, 또 파운드리 라인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셧다운,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공장 셧다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언제 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주가의 하락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의 하락이 이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채금리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만 본다면 주가의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지만, 또 경기가 회복된다면 지수가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